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혼자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30대 돌싱녀입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면모와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화가 나지만 상간녀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이 상간녀를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저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처음 알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요. 그렇게 제 치를 떨게 만들었던 남편도 처음부터는 그런 놈은 아니었어요. 처음 남편을 그 공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이었습니다. 전 저만의 반지를 만들고 싶어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대부분 커플이 찾아오는 그곳에서 전 혼자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유독 신경 써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네, 좀 특별한 반지가 가지고 싶어서요.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길래 와봤는데 역시나 커플분들이 많네요. 혼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시고요.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있어드릴 테니 마음에 드시는 반지 만들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남편은 이렇듯 혼자 온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반지를 만드는 내내 저를 많이 신경 써주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공방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저흰 시간을 보내다 특별한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단이 잘 맞는 커플이었고 그렇게 2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제 상상보다 더욱 좋더라고요. 사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막장 시댁과는 달리 저희 시댁 어른들은 저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아주 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주말에? 우리 그때 여행 가는데 어쩌지? 그냥 명절 때나 보자꾸나. 명절이요? 명절이라면 내년인데요, 어머님. 그래, 알아. 그냥 명절에나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하자는 말이지. 우린 매년 생일 때도 여행 가니 굳이 찾아올 필요 없이 연락이나 한 통 줘. 그럴 때나 전화하지 안부차 전화도 너무 자주 안 해도 돼. 그저 우린 너희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된단다. 이렇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본인들이 삶을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만큼 저희도 저희끼리 즐겁게 살기를 바라셨고 2명 있는 시누이들 마찬가지였었어요. 옳게 첫째 언니나 나나 우린 시댁에 시자도 싫은 사람들이야. 우리 시어머니 성질이 장난 아니라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우린 올케한테 그딴 저급한 짓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애 키우느라 바쁘니까 우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가끔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면 소식이나 전해주고 살자. 알겠지?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신경 써준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그게 편해서 그래. 시자 짓거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애 낳아봐. 애한테 신경 쓴다고 바빠. 그러니까 2 사람 알콩달콩 잘 살아. 이렇게 저희 둘만 별 문제 없이 잘 살면 되는 환경이 되었고 저희는 저희대로 신혼을 즐기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엄마 사업이 어려워지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일을 도와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요즘 엄마 사업이 조금 힘드나 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엄마 일 돕는 건 어때?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장모님 회사로 들어간단 이 말이야? 그러다 장모님 회사 망하면 어쩌려고. 요즘 같은 시기에
다시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이대로 포기하기엔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돕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데, 우리 돈 관리 따로 하고 있는 거 알지? 혹시나 힘들어지더라도 나한테 뭐 바라고 그러지 마. 혹시나 생활비 부족하면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긴 하겠지만, 알다시피 나도 요즘 당신 도울 처지는 못 돼. 그러니까 나한테 바라지 않을 자신 있으면 회사 그만둬도 돼. 남편의 말이 섭섭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틀린 말은 또 아니었기에 따지고 들 것도 없었어요. 알겠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원래 내던 생활비만 잘 내면 나 편한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지? 뭐 그런 뜻이긴 하지. 정 당신이 힘들면 조금 덜 내는 건 괜찮지만 내가 우리 생활을 다 책임지는 건 힘들다는 말이야. 혹시 섭섭한 건 아니지? 섭섭하긴 당신 사정 내가 잘 아는데 뭘. 일단 알겠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 나면 이야기할게. 전 알겠다고 하며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결과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돕기로 했습니다. 같은 업계 일을 했던 터라 회사 일은 금방 적응이 되었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부터 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과 남편에게 이전처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제 사정 때문에 남편을 혼자 두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자 남편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즘 바빠서 당신한테 너무 신경 못 썼지? 미안해. 내가 일 정리 좀 되면 당신하고 집에 신경 더 많이 쓸게. 아니야, 난 괜찮으니 당신은 장모님 회사 일에 집중해. 내가 애도 아니고 나 혼자도 잘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돼? 고마워. 남편은 오히려 절 안심시켜주며 일에만 신경 쓰라고 했고, 전 그런 남편 덕분에 일에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박따박 잘 내고 있었기에 남편이 크게 저에게 화를 낼 일도 없었고, 제가 늦는 부분도 남편이 이해를 해주니 일의 능률도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렵던 회사가 한순간에 좋아지지는 않아서 저는 더욱 바빠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퇴근은 점점 늦어졌고, 제가 퇴근하면 늘 집에 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없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일이 많이 늦어지면 9시를 넘길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11시에 들어오는 날도 생겨났어요. 여보, 요즘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당신도 퇴근이 늦어지길래 혹시나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집에 일찍 와도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밖에서 시간 보내다가 와. 공방 예약을 늦게까지 받는 날도 있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 때문에 모였는데 밥만 먹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술도 한잔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때도 있고 그래. 그마저도 안 될 땐 혼자 밥 먹고 들어오는 거지 뭐. 아, 그래? 괜히 걱정했네. 당신도 무슨 일 있나 해서 말이야. 마누라가 매일 늦어서 우리 신랑 너무 외로워하면 어쩌나 했는데 시간 알차게 잘 보내고 있네. 그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도 마세요, 사모님. 저는 저 알아서 굶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고, 전 점점 무의식 중에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11시를 넘기는 남편이 이상해 보인 건 당연했죠. 하지만 무작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기엔 또 그런 것이 남편이 절 대하는 다정한 말투와 눈빛은 그대로였기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이게 웬 꽃이야? 너무 예쁘다.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니지? 아니야. 그냥 퇴근하고 오는데 너무 예뻐서 샀어. 당신 꽃 좋아하는데 자주 못 사준 게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나 진짜 행복하다.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너무 감동이야. 이 정도로 감동은 무슨? 가끔 사다 줄게. 당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다. 얼른 씻고 쉬어. 피곤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가던 생각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 역시 남편의 늦어지는 귀가 시간에 대해선 크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땐 바쁜 저를 질책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다름이 아니라 나 공방을 좀 더 오픈된 곳으로 옮기고 싶어. 지금 공방은 너무 구석진 곳이라서 찾아오기도 힘들고 2층이라 오가는 사람들한테 광고 효과도 없잖아. 그래서 유동인구 좀 있는 1층으로 옮겨서 새로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좋은데? 통유리로 하면 더 좋겠다. 오가는 사람들이 공방 안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시선도 갈 거고. 그런데 그런 상가는 세가 비쌀 텐데 괜찮겠어? 여유 자금이 좀 있는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공방은 너무 외진 곳이기도 했고 건물도 낡아 저도 처음 예약을 했을 땐 선뜻 발을 들이기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그런 공방을 옮긴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생각은 당연히 돈이었고 당연히 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말을 꺼낸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계획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장모님 상가 하나 있잖아. 그거 나한테 저렴하게 사주면 안 될까?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어왔고 저는 조금 황당했어요. 엄마가 가진 상가가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딱 한 번, 그것도 연애 시절의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요.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 전 안타까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 상가 진작 처분했어. 이번에 엄마 사업 힘들면서 상가 처분하고 회사 고비 넘기는데 다 써버렸어. 제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짜증 섞인 투로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 역시도 기분이 확 상해버렸고요. 뭐?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기대했잖아. 꽤 됐지. 그런데 왜 화를 내? 우리 엄마 상가 처분하는데 굳이 당신한테 이러쿵저러쿵 다 말해야 해? 그럴 이유가 있어?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그냥 놀라서 언성이 좀 높아졌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힘들어? 그냥 좀 좋진 않지. 다들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좋아지겠지. 그래, 당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잘 풀리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듯 했지만 제 기분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엄마의 상가를 욕심냈다는 것도 찝찝했지만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던 남편의 언행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은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 후 남편은 제 생각대로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거 몰라도 다정함 하나는 최고인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툴툴거리는 말투와 무신경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이때껏 이해해주던 제 귀가 시간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기 시작했고요.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회사는 언제쯤 상황이 좋아지는 건데 언제까지 늦는 거냐고. 갑자기 왜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괜찮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만약 남편이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집에 있었다면 저도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더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을 거라고요. 하지만 화를 내는 남편이 저보다 더 늦는 날이 많았고 그 늦는 날의 대부분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저딴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 행동이나 똑바로 해. 어제도 그제도 나보다 당신이 더 늦은 거 몰라? 나도 일하느라 늦었다 치지만 당신은 술 퍼마시느라 늦은 거잖아. 그런 당신이 나한테 늦는 걸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격을 입에 올리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회사 생활만 계속했어도 나도 집에 일찍 들어왔을 거라고. 아니, 장모님이 회사 운영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다 당신 잘못이고 당신 엄마 잘못인데 왜 나한테 자격을 따지고 들어? 당신 지금 선 넘는 거 알지? 주워 담지도 못할 말 그만하고 피곤하면 그만 자. 괜히 나한테 허풀이하지 말고.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더 말해봤자 뭐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대화를 해봐도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딱 잘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또 무어라 가시가 돋친 말을 하려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자는 것인지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각방살이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 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무리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고 한들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을 잡아 세웠어요. 여보, 내 말 안 들려?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아까부터 불렀잖아. 대답 안 하면 말하기 싫은가 보다 하면 되지. 시끄럽게 왜 자꾸 불러?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에게 화를 냈고 그런 남편의 언행에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버리고선 서재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나 피곤하니까 중요한 말 아니면 내일 해. 아니, 꼭 해야 할 말 아니면 아예 안 해도 좋고. 저는 마음이 상해버렸고 그 뒤론 중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걸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서글펐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말을 걸어야만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매우 서글프게 만들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어째서 사랑하는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데 이토록 외로운 건지. 그 시절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요. 그쯤 되니 선택해야 하겠더라고요. 이대로 이혼할지 아니면 남편과 잘 지내보려 노력이란 걸 한 번 더 해볼지를 말이에요. 저의 선택은 이대로는 이혼하기보단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전 일을 하루 쉬고 도시락을 싸 남편의 공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나아질 저희 관계를 상상하며 가는 내내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의 설렘과 함께 남편의 공방에 도착한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방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공방은 이미 공실이었고 그 모든 사실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고 돌아오는 남편의 답변에 저의 마지막 노력도 허공에 날려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신 공방 앞인데 공방 옮겼어? 그런데 바쁘신 분이 공방까지 웬일이래? 그냥 요즘 우리 사이도 서먹하고 해서 도시락 싸서 왔지. 언제 옮긴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으면 와서 도왔을 텐데. 당신이 안 물었잖아. 묻지도 않는데 왜 내가 다 말해야 해? 당신도 당신 엄마 상가 팔아서 다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한 거 나한테 말 안 했잖아.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엄마 상가 처분한 거랑 당신 공방 옮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경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
엄마 상가는 엄연히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엄마 재산이라 굳이 당신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당신 공방 옮기는 건 당신 일이니 우리 부부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섭섭해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못 해봤는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 공방인데 왜 우리 부부의 문제가 돼? 내 공방 내가 옮기든 말든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잔소리 좀 하지 마. 당신 진짜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내가 느끼기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해? 아, 진짜 귀찮게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각자 살자 그냥.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살자고. 이렇게 사는 게 부부야? 이게 무슨 부부야? 당신은 나랑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울분을 토해내는 제 말에 남편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이혼하든가. 나 바쁘니까 끊어. 그렇게 끊긴 휴대전화를 들고 텅 빈 공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와 다 식어버린 도시락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해서요. 분명 한날 한시에 함께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나누며 누구보다 깊고 아름답게 사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한 집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있더라고요.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처럼 제 마음 역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식어갔고 더는 노력할 마음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을 생각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이혼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하지만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잠시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일에 집중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점점 더 늦어진다 싶더니 어느 날은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들 외박은 정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외박은 정말 아니잖아. 최소한 잠은 집에서 자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날 사랑하진 않더라도 부부간의 예의는 지켜야지.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깜짝 잠들었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리고 왜 갑자기 관심 있는 척해? 당신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미안하다는 말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미안한 척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 놈의 그 성의 없는 변명을 들으며 전 남편의 외도를 직감하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이 맞더라고요. 외도 사실보단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만난 시기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꽃을 사다 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때도 상간녀를 만나는 상태였더군요. 아마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고민하던 남편은 친정엄마의 상가를 처분했다는 말을 듣고 친정이 아예 망해버렸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노선을 상간녀에게로 정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분하고 상간녀는 공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 같습니다. 상간녀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 남편분이 공방을 옮기기 전부터 공방에 자주 다니다가 사이가 그렇게 발전된 듯 보였어요. 블로그 주소도 보내드릴 텐데 거기 보면 처음 상간녀가 공방에 다녀온 날짜, 언제부터 두 사람이 만난 것인지, 지금은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 중인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블로그에서 보시고 함께 있는 사진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그럼 또 연락 드릴게요, 사모님. 상간녀는 별다른 직업은 없고 남편의 공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흥신소 직원분이 알려준 블로그를 살펴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공방을 남자친구의 공방이라고 소개하며 홍보성 글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협찬으로 제공받은 곳엔 함께 다니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
커플 반지를 직접 만드는 영상과 함께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잘 어울린다며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요.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남편의 댓글이었어요. 자기야, 자기 너무 예쁘다. 이 사진은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아. 그래도 실물보단 못하지만. 우리 자기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보고 싶다. 내가 지금 공방으로 갈 테니 기다리세요. 우리 공주님 조심해서 와요. 두 사람은 마치 처녀와 총각이 연애하는 양 사람들을 속여가며 공방을 홍보하고 있었고 곧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굴며 닭살을 떨어대고 있더라고요. 닭살도 그런 닭살도 없더라고요. 블로그를 다 살펴보고 흥신소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는데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블로그엔 남편의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나마 이런 기분까진 들지 않았는데 제 눈으로 다정한 모습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있긴 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 두 눈으로 본다는 건 생각보다 더욱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던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죠. 저와 똑같은 꽃을 안고 밝게 웃는 상간녀의 사진에선 과거 행복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슬픔에 울고 허탈함에 웃기도 하며 마음을 추슬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최적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 최고의 날을 남편과 상간녀가 만들어주었는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일이 술술 잘 풀려 집으로 일찍 돌아가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남편 꼴이 보기 싫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집은 또 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건지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니 안방에서 사람 인기척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머, 자기야. 방금 문소리 아냐? 자기도 들었어? 아, 어떻게 하지? 그 여자 일찍 왔나 본데. 아, 일단 자기는 방에 있어. 내가 나가볼 테니까. 이런 대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나올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 굳이 더러운 장면을 보고 싶지도 않아 태연히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머리에 까치집을 한 남편놈이 멋쩍은 표정을 하곤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이 순간에도 뻔뻔하리만큼 당당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남편놈을 보며 그나마 마지막 양심은 있는 놈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비웃듯 아주 개소리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항상 밤늦게 나오더니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일찍 오고 난리야. 왜 남편놈은 입으로 오물을 뱉어내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듣는데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이혼하라는 하늘의 뜻이란 생각만 들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더럽게 머리를 긁어대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이 꼴을 보려고 오늘 일이 없었나 보네.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진짜. 돈이 없어? 아니면 돈이 아깝니? 어떻게 나랑 별거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난 당연히 당신이 늦을 줄 알았지. 그러게 왜 이렇게 일찍 와? 하던 대로 다 늦게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이놈이 딱 그 꼴이더라고요. 왜 저에게 일찍 와서 이 사달을 내냐고 저에게 따져 묻는데 정말 그 어이없는 태도엔 이가 다 갈리더라고요. 어찌된 인간이 이 순간까지 제 탓을 하는가 싶어서요. 너 진짜 제정신 아니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야, 최소한 이럴 땐 미안하다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말인 줄 몰라? 그런데 뭐? 왜 일찍 왔냐고?
내 집에 내가 일찍 오는데 내가 잘못한 거니? 아니면 부부 공간에 딴 여자 데리고 온 네가 잘못한 거니? 정신 차려. 너 지금 바람 피우다가 딱 걸렸다고. 저는 남편을 몰아세웠고 그 순간 상간녀가 당당하게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어려 보였는데 실물은 더 어려 보여 더욱 경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오빠, 그냥 이혼하자고 해.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이런 것까지 들킨 마당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어봤자 뭐해? 그리고 저 언니 집안도 다 망해서 뜯어낼 것도 없다며. 그래서 공방도 오빠 빚까지 내서 옮겼고 이제 오빠 앞날 잘 될 일만 남았는데 망할 일만 남은 여자랑은 이혼해버리고 나하고 결혼하자. 난 오빠라면 이혼남이라도 괜찮으니까. 참 당돌하더라고요. 마치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하는 상간녀를 보며 조용히 이혼해주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었어요. 우선 전 두 사람을 제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살던 집은 결혼 전부터 제가 살던 집으로, 다시 말해 제 단독 명의로 된 집이었거든요. 야, 사람 면전에 두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아니지. 어린 게 예의가 없네? 아니, 생각이 없는 건가? 아, 머리가 멍청하니 저런 놈이 이혼을 해도 받아주겠단 거겠지. 암튼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다 꺼져줄래? 누구 맘대로 내 집에서 있으래. 당장 안 꺼져? 뭐예요? 여기가 왜 언니 집이에요? 여긴 우리 오빠 집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냐? 네 잘난 오빠가 집 마련할 능력까진 안 돼서 내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단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야. 그러니까 나가려면 두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겠어? 오빠, 이 말이 사실이야? 나한테는 이 집 오빠 거라고 했었잖아. 당황한 상간녀는 남편을 다그치며 물었고 남편 역시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이 집은 저 여자 명의 맞아. 저 여자 집이야. 자기가 하도 기대하는 눈빛이길래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버렸어. 들었지? 그러니까 좀 나가줄래? 아씨,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붙잡아도 나갈 거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세요. 아, 혹시나 안방에 흘린 거 있나 다시 확인해보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마저도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니? 제 말에 상간녀는 약이 바싹 오른 듯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지만 한편으론 제 말이 옳다 싶었는지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런 상간녀의 뒤를 따라 안방으로 갔고 안방 침대보와 이불을 걷어 상간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챙기라고 이거. 여기 뭐가 얼마나 묻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빼놓고 가면 어째? 난 더러워서 이딴 입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서 빨아 쓰든 삶아 쓰든 알아서 해. 참고로 그거 비싼 거니까 버리지 말고 살림에 잘 보탰어. 상간녀는 몸까지 떨며 이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고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 이불을 챙기더라고요. 자기야, 이 이불은 우리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머리카락도 있을 테고. 내가 이렇게 챙기면 되니까 자기는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만 가자. 갈 거야. 가면 될 거 아냐. 언니, 아니, 아줌마, 이까지 집 나가줄 테니까 남편도 없는 집에서 잘 사세요. 아줌마 남편은 내가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집만 있으면 뭐래? 남편도 뺏기고 이혼녀 된 마당에 평생 집이나 끌어안고 살면 되겠네. 오빠 가자. 나 배고파. 가면서 맛있는 거 사서 가자. 그래, 우리 공주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가자. 끝까지 저를 기만하며 집을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지금 많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행복도 길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전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그 소장을 가지고 남편 놈의 공방으로 찾아갔어요. 일부러 때를 노리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공방에 가니 수강생들로 공방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통쾌한 기분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방에 떡하니 자리를 잡자 저를 발견한 두 연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당연했겠죠.
공방 안의 대부분 수강생들은 상간녀의 블로그를 보고 왔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관계란 걸 꿈에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보고도 모른 척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소장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혼 소장.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도장 찍어. 순식간에 공방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를 향해서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네 거는 내가 아직 바빠서 작성을 못했어. 아마 우리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기다려. 공방으로 보내줄 테니까. 아니면 집으로 보내줄까? 내가 네 집 주소도 알고 있거든?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이 난리예요. 어디긴 어디야. 어린 년이랑 바람난 내 남편이 운영하는 공방이지. 나도 네 블로그 봤는데 야, 너 글 잘 쓰더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희 불륜이 아니라 처녀와 총각이 연애하는 줄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해? 나 이혼하고 나면 바로 할 거야? 청첩장 남으면 나도 보내줘. 가서 제대로 깽판 쳐줄라니까. 아줌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이렇게까지 앞길에 똥칠해야 하냐고. 이러다 우리 오빠나 나나 불륜 딱지 붙으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망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냐고요. 어린 나이만큼 뇌까지 든 것이 없는 것인지 상간녀는 감히 제게 책임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야, 너 정말 멍청하구나.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데리고 살 거면 내가 이렇게까지 똥칠을 하겠어? 이게 다 너희 망하라고 이러는 거니까 내가 이딴 짓까지 한 보람 있게 제발 잘 살지 말고 망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상간녀는 감히 머리라도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손을 뻗어왔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을 낚아채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수강생이 가득한 책상으로 고꾸라진 상간녀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야, 어디 유부남 꼬여낸 상간녀 주제에 본처한테 소리를 질러. 정신 못 차리지? 이럴 땐 고개 조아리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야 내가 복수란 걸 좀 약하게 하지 않겠어? 너 이러다 내가 머리 끝까지 화나서 네 밥벌이도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진짜 네 블로그에 똥칠 한번 해봐? 이 여자는 제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입니다. 하고 글 한번 써줘. 이때껏 뻔뻔하다시피 저에게 따지고 들던 상간녀는 이제야 제가 할 짓들이 겁이 나는 것인지 입을 다물더군요. 그럼 상간녀를 부축한 남편은 저에게 질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그런 말로 어린애 겁까지 줘야겠냐고. 그냥 당신답게 쿨하게 이혼해주면 되잖아. 서로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 오늘 당신 행동은 정말 실망이야. 쿨한 이혼? 이혼하는 마당에 쿨한 게 어디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내가 어린 남자랑 바람나서 안방에서 같이 나오는 꼴을 봤는데 쿨한 이혼이 되겠냐? 미쳤어? 당신 그만 말해. 조용히 하고 밖에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고. 누구 좋으라고 밖에서 조용히 말해? 그렇게 둘이 떳떳하면 감추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다 말해줘야지. 안 그래? 보기 좋은 커플이 알고 보니 더럽고 추악한 불륜 사이였던 걸 나만 알면 안 되잖아. 왜? 이제야 쪽팔리냐? 더 말해줄까? 아, 너 우리 엄마한테 받아먹을 재산 없다며 내 앞에서 바람 피우고 다닌 것도 사람들 알아야 될 텐데. 그치? 조용히 안 해? 당신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제서야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남편놈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멈추더군요. 와, 대박 사건. 방금 들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나 같은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게, 블로그 보고 예약했는데 이 집도 곧 망하겠네? 나 방금 그거 영상으로 찍었는데 유튜브에 올릴까? 그럼 조회수 대박 날 듯? 급기야 남편놈은 영상을 지우라고 손님을 향해 고함을 지르더군요. 화난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공방에서 수업 들을 생각 없다며
환불해달라고 성화를 내고 또 어떤 손님은 몰래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두 연놈들은 동영상에 자신들 얼굴이라도 찍힐까봐 급하게 숨기느라 애쓰더군요. 보는 눈들이 많으니 제가 계획한 대로 두 연놈의 민낯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여유롭게 가게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난 너네 평생 망할 때까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거든. 그런 내가 이 정도 똥칠로 끝내준다고 하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 공방을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때마침 하늘도 청량하고 무엇보다 제 할 일은 다 했다 싶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소문도 내줬고 소장도 건네주었고 무엇보다 저 상간녀에게 한 방 먹이기도 했고요. 이후로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22살 어린 나이에 상간녀 딱지를 얻게 된 상간녀는 블로그 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공방에 온 수강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남편과 상간녀는 죽고 못 사는 커플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해도 싼 불륜이라는 사실을 퍼뜨려 주었고 그 덕에 협찬이 다 끊기는 건 물론 악플을 감당하지 못해 블로그를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수강생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기라도 한 것이었는지 아주 작정하고 소문을 내주셨더라고요. 단골 수강생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도 소문을 쫙 내버려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전 남편은 이혼 후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급하게 폐업 신고를 했더군요. 공방을 얻으면서 진 빚과 위자료 등 때문에 전 남편은 빚덩이에 앉게 되었고 상간녀 역시 본가에 들키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들리는 말엔 상간녀의 부모가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밀어버리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 후 전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당신 맞아? 왜 이렇게 변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이 다 얼마야?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처지가 이혼할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할 일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그 일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가 다시 자리 잡은 것도 모자라 회사 설립일에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찾아온 시기가 한참 거래처 미팅을 많이 다닐 때라 한껏 차려입고 다닐 때였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말해주었어요. 엄마 회사 안 망했어. 오히려 더 잘 풀려서 요샌 좀 살만해.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나 잘 사나 못 사나 감시하려고 온 건 아닐 거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줄래? 나 피곤하거든.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내 말 안 들려? 전 남편은 멍하니 넋이 빠진 채로 저를 보다가 제가 재촉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뭐래? 그럼 네가 저지른 일이 다 없어지기라도 한다니? 사람 봐가면서 애원해야지 내가 만만하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으니까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나 그 어린 계집이랑은 진짜 끝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어. 날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단 사실도 깨달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당신이 하라는 건 다 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건 군말하지 않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응? 정말이야? 정말 내가 용서만 해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제 말에 전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세차게 대답하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래? 그러면 용서해 줄게. 정말? 정말이지? 정말 고마워, 여보. 고마울 필요는 없고
내가 용서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했지? 난 지금 당신이 내 눈앞에서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당신 소식 같은 건 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빛나던 전 남편의 눈빛이 잿빛이 되며 저에게 더 애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나 좀 용서해줘. 나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우리 집에서도 다 알게 돼서 정말 오갈 데도 없단 말이야. 빚은 갚아도 끝이 없고 공방도 불륜 저지른 공방이라고 소문이 나서 문 닫고 이젠 빚 갚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주라. 나랑 같이 살아주라. 제발 이렇게 빌게.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전 남편을 보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쳐버리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 용서? 웃기지 마. 너 오갈 데 없어지고 앞으로 사는 게 막막하니까 찾아와서 이딴 짓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나한테 모든 사실을 들킨 뒤에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미안한 표정 한 번 지은 적도 없어. 그런 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착각도 유분수다 진짜. 너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네 부모 불러서 너 데리고 가라 할 테니까. 알겠어? 그 후론 다신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회사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전 남편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일이기에 집은 처분해버리고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이렇다 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연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바쁘게 일에 매진하며 살다 보니 연애를 못하고 있네요. 앞으로 혹시나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연애할 생각도 있고 결혼할 생각도 있긴 해요. 저에게 전 남편이 나빴던 것이지 연애와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연애를 하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면 결혼까지 할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자친구는커녕 썸남조차도 없긴 하지만요. 이로써 저의 길었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